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 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앞서서 일단 오리엔테이션 격으로 간단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챕터 1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을 짚어보는 걸로 잠깐 그렇게 하겠어요. 일단 우리가 처음 천문학 공부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자면 첫 번째는 천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천문에 대한 감을 잡는 거예요. 감을 잡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충 어떻게 생겼고 크기가 얼마나고 이런 건지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해답과 근사한 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을 스스로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수치가 뭐가 있냐 이런 게 첫 번째로는 태양의 크기 이런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태양의 크기 이제 반지름이죠. 반지름. 태양을 이런 식으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 과학책을 많이 읽었으면 알겠지만 태양의 반지름은 대충 지구 반지름의 109배가 되겠죠. 109배. 이게 대충 어느 정도냐 하면은 70만 킬로미터. 그럼 지구 크기는 얼마냐? 이거 100구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구 크기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지구 크기는 약 6,400km. 이 정도는 이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 길이, 뭐 질량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태양의 질량은 어느 정도냐면은 약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 그리고 태양의 광도는 4 곱하기 10의 26승 줄이고 이거는 약 4 곱하기 10의 33승 에르그가 되겠어요. 에르그는 CGS 단위기에서의 에너지 단위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얘를 이제 그람으로 바꾸면은 2 곱하기 10의 33승 그람이라는 거 비슷하죠. 쓸데없는 얘기고. 자.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길이, 질량,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또 시간 그러면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 365일에 하루 동안 per year죠. 24시간 동안 per day 3600초 하게 되면 3600초는 per hour고 이걸 계산하면은 몇 초 per year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 숫자가 의외로 생각보다 엄청 많이 써요.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약 3.15 곱하기 10의 7승 초 퍼년 이렇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사실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은 뭐 달의 반지름이라든지 달의 질량이라든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태양계의 크기, 태양계에 있는 주요 행성들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우리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별까지의 거리, 우리 은하 안에서 우리 은하 나선팔 안에서 태양과 같은 이런 별들이 어느 정도 거리로 서로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지, 우리 은하의 벌지는 얼마나인지, 우리 은하의 디스크 크기는 얼마나인지, 우리 은하의 벌지와 디스크를 싸고 있는 밖에 있는 헤일로의 크기는 얼마나인지. 그거보다 더 나가서 우리 은하와 바로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서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를 잇는 이 국부 은하군이라고 그러죠. 국부 은하군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이 국분화군을 안고 있는 더 큰 1000년짜리 은하단은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차츰 앞으로 배워나갈 텐데, 이런 거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접해나갈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등장할 때마다 감을 잡는데, 이런 것들이 익혀서 감을 잡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물리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물리에서 역학 파트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역학, 힘과 운동, 운동량, 에너지. 특히 운동량과 에너지는 이 전 우주에서 보존되는 몇 가지 안 되는 양 중에 두 가지죠. 운동량과 에너지 매우 중요해요. 한 가지를 더 꼽자면 여기 이제 각운동량이 들어가죠. 각운동량, 운동량, 에너지 세 가지 다 이제 보존되는 영어로서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정말 밥 먹듯이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접할 기회가 생기면 눈을 부릅뜨고 공부를 하길 바래요. 자, 그 다음으로 익숙해져야 될 부분이 각도가 되겠어. 각도. 자, 각도는 아마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각도를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다뤄본 적이 없을 텐데, 천문학에서는 각도가 생명이에요. 특히나 매우 미세한 각도가 천문학의 거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천문학에서는 이제 주로 무슨 각도를 어떻게 다루냐 하면은 이제 도, 분, 초,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각도인데 이거를 주로 이제 라디안으로 많이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변환할 줄 아나요? 자, 잠깐 비디오를 멈추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멈췄나요? 멈추고 해봤나요? 자, 해봤으면 이거를 계속 봅니다. 안 해봤다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변환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자, X도라는 각도가 있다. 그래서 얘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단위 환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1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분의 1이 무슨 말이냐? 같은 거 두 개를 위아래로 놔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단위끼리 약분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로 변신이 돼 있을 거예요. X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법은 X도 곱하기, 자, 도하고 라디안 같은 값이 뭐죠? 180과 파이가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얘 결과로 라디안이 나오게 하고 싶으면 도끼리 약분돼서 없어지고 라디안만 남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무단위지만 단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180도가 파이 라디안과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라디안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뭐 각도가 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분과 초가 있다. 분과 초로 된 거를 다 도로 바꾼 다음에 라디안으로 바꾸면 되겠죠. 근데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문학에선 초라는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작은 각도인 초라는 단위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대단히 많은 천문학적인 오브젝트들이 초단위로 보여요. 초단위로 되게 작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라는 단위를 되게 많이 쓰는데, 실제로 계산해서는 알겠지만 이 도분초 단위를 쓸 수가 없죠. 라디안으로도 바꿔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보면 초를 라디안으로 바꿔야 되거나 라디안을 초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번엔 Y초가 있다고 합시다. 자, Y초를 라디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죠? 일단 얘를 도로 바꾸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몇 초가 1도냐? 자, 3600초가 1도가 되겠죠. 이제 이게 도로 바뀐 거고, 여기에다가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을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라디안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숫자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즉 뭐냐, 1라디안은 206265 초랑 같다. 자, 이 숫자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있다면 아마 어디서 봤을 거냐 하면 연주시차 할 때 봤을 수도 있어요. 연주시차에서 1AU 거리가 1AU제 이렇게 공전할 때 각도가 1초로 보이는 몇 가지의 거리가 우리가 그걸 1파섹이라고 하는데, 이때 1초가 등장하죠. 눈치챘나요? 이때 나오는 1초, 이거를 거리로 환산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라디안으로 바꿀 때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봤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1초와 1라디안이라는 거는 되게 유용하니까 저거는 이런 것도 반드시 알아두고요. 뭐 이런 비슷하죠. 자, 그래서 예제로 한번 풀어보았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자, 화성에 보면 마리너리스 협곡이라는 게 있어. 화성이 이렇게 또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화성 가운데 큼지막하게 이렇게 쩍 하고 금이 가 있는 게 있는데 엄청나게 크죠? 화성이 지구 한 4분의 1 정도인데, 아니다, 3분의 1 정도인데 그 큰 화성에 이만큼을 가로지르는 크기.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000km 정도 돼요. 자, 5,000km 정도 되는 마리너리스 협곡의 길이 5,000km가 지구에서 보면 각도가 어느 정도 될지 계산해 보세요. 지금 당장 비디오를 멈추고 이거를 계산해 봅니다. 멈춰요. 멈췄나요? 멈춰 계산해 봤나요? 아, 힌트가 필요해요.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와 화성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수금지, 그 다음에 화성이죠. 화성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 천문 단위 1AU라고 부르죠. 1AU 떨어진 지구에서 화성은 0.5AU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둘이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 텐데, 돌다가 딱 이렇게 셋이 일직선이 된 상황, 즉 지구에 대해서 화성이 이런 거를 이제 충이라고 그러는데, 충의 위치에 왔을 때 마리너리스 협곡의 크기 1AU의 길이도 알려줘야 되나요? 이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참고로 1AU의 길이는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0.5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게 각도가 얼마가 나올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즐겨 써왔었을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저 각도는 아마 무지막지하게 작을 거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가 직선의 길이랑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가 소수점 밑에 어디
저 밑에 어디서 차이가 날지 알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자, 지금 다시 비디오를 멈추고 요거를 계산을 해 보세요. 자, 멈췄어요? 멈추고 계산을 해 봤나요? 자, 답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도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실습해보는 기회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각도를 사용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야 된다. 다음!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저는 카시오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카시오 게 제일 직관적이라서 좋아요. 간혹 뭐 텍사스 어쩌고 뭐 TI라고 그러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이런 거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훌륭한 친구들이죠. 말리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좀 안 주관적인 것 같아요. 사용하기에. 그래서 좀 카시오 거를 좀 권장하는데 아마 갖고 있겠죠. 계산기 다들. 자, 계산기를 쓸 때는 자,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보이나요? 소수 모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소수. 여기 계산기 이제 매뉴얼에 보면 셋업에 들어가서 이제 픽스드 모드로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픽스드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픽스드 모드나 사이언스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수준 계산을 하도록 이제 하면 좋은데 여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5자리 정도를 해놓고 쓰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5자리가 넘어가는 계산을 시키는 경우가 국제 문제 같은 데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아놔도 괜찮아요. 이거 참고로 일반적인 그 공학용 계산기들은 한 9자리 정도까지만 이걸 지원을 하는데 그건 이제 자기 기호에 맞춰서 어쨌든 소수점으로 일정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공학용 계산기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다음 미적분은 천월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물론 알면 좋은데 문제를 풀거나 어떤 개념에 접근하거나 할 때 미적분은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애들이 뭐 생긴 게 하도 다양해서 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책에 설명만 나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접근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각함수는 밥 먹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매우 열심히 익혀두기 바랍니다. 특히 당연히 이제 그냥 삼각함수 쓰는 거는 당연하고 뭐 약각함수, 역함수,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아크탄젠트 뭐 이런 거 당연히 자주 나오고 얘네들을 뒤집은 함수 있죠. 분의 1 그러니까 뭐 코사인을 뒤집으면 시컨트가 되고 사인을 뒤집으면 코시컨트가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가끔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뭔지 의미만 알아두면 되겠죠. 뒤집으면 되니까. 그 다음 간혹 가다가 뭐 이배각 공식 같은 게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학교에서 배울 테니까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이제 요긴한 건데 다음 얘기할 거는 뭔가를 구할 때 비율을 이용해라. 비율을 이용해라. 비율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단위환산 같은 거 아까 얘기했죠. 이런 단위환산 같은 거 할 때 비율로 하면 촉촉촉촉 약분이 되면서 뭐가 이렇게 딱 나오는 숫자가 우리가 인식하기가 좋아지는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뭔가를 비율로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나눠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달의 등급이 얼마냐? 달이 몇 등급이냐? 뭐 달의 밝기가 얼마냐?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은 이를테면 태양의 정보를 미리 줍니다. 태양이 마이너스 26.7등급인데 태양에 비해서 달의 밝기가 어떻게 되느냐. 등급은 아직 우리가 안 배워서 잘 모른다 치고 이제 밝기만 생각해 봅시다. 달의 밝기가 얼마인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달과 태양까지의 거리와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달과 태양까지의 거리를 그냥 1의 이유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태양의 광도는 이때 아까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태양의 광도가 태양으로부터 태양에서 표면에서 나온 에너지가 사방으로 뻗쳐서 나가는데 그게 구형으로 이렇게 뻗쳐서 나가겠죠. 근데 그러다가 달에 가서 부딪혀요. 그게 반사돼서 우리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일단 달에 부딪힐 때까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얘가 구의 표면적이 4파이 r제곱이죠. 4파이 r제곱. 4파이 d제곱으로 생각해서 방향이 4파이 d제곱으로 펼쳐졌을 때 그때 단위 면적에 들어가는 양이 방향이 요만큼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달의 표면적, 달이 구형으로 생겼는데 앞에서 보면 원이니까 원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빛을 받겠죠. 그러니까 요거만큼의 빛을 받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사방으로 펼쳐지면서 지구에 오니까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4파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제곱으로 나눈 요만큼의 광량이 지구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광량이 태양에 비해서 어떤 밝기일까를 어떻게 재느냐? 그렇죠. 태양의 밝기로 그냥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뿅 나눠지고 나면은 나머지가 파이 뭐 이런 거 약분되고 세 개의 기호로 정리되는 비교적 간단한 결과로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구할 때 뭐가 비교를 해서 비율로 나타내게 되면은 되게 인식하기가 쉬워져요. 반지름이 뭐의 목성의 몇 배라든지 질량이 태양의 몇 배라든지 천문학에서는 소위 말하는 천문학적이라는 그런 표현 너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따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애들이 표현을 해요. 이를테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이 얼마냐. 태양 질량의 400만 배다. 태양 질량이 아까 얘기했지만 태양 질량도 2 곱하기해서 10의 30승 킬로그램이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그거에 또 400만 배다. 사실 뭐 이러나 저러나 감이 안 잡히긴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표현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뭔가를 비율로 나타내라 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천문학은 모든 것이 3차원으로 굴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때 처음부터 3차원으로 생각을 해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주변을 이렇게 공전을 하죠. 배워서 알겠지만 지구의 북극 위에서 올라가서 내려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돼요.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 1년 동안 별자리가 움직이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때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바깥에 나와서 얘네가 돌아가는 방향을 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나를 태워요. 내가 여기 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겠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별자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 있는 별자리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오른쪽으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경험상 어떤 상황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실제로 그냥 3차원적으로 표현해 놓고 거기 내 눈을 갖다 심으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상황을 잘 머릿속에 생각해 봐라.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자, 요 다음부터는 챕터 1에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